청명한 아침 공기, 공사장 주변엔 먼지가 날리고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그 틈에 자리한 한바집,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처녀 수진. 묵묵히 국을 푸고 밥을 담던 그녀의 손길은 어딘가 익숙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때 회장 김진태가 공사 현장 점검을 위해 내려왔습니다. 수십 년을 이끌어온 건설사의 수장이자 냉철한 판단으로 승부해온 사내. 그러나 그의 걸음은 한바집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를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과 마주친 진태는 걸음을 멈췄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은비, 입 밖으로 새어나온 한마디. 잃어버린 딸의 이름.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름. 그러나 수진은 무심하게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퍼담습니다. 몇 분이세요? 기사님들이 먼저 오셨어요. 그 말에 회장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보였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른 손님을 맞이합니다. 김진태는 자리에 앉아 말없이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숟가락이 국물에 닿기도 전에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 한 술을 떠 입에 넣었을 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맛 이 손맛 이건 분명히 머릿속에 스쳐가는 기억. 어릴 적 딸이 만든 첫 계란찜, 집안 가득 퍼지던 멸치 육수 냄새, 그리고 그녀만이 쓰던 젓가락질의 습관. 그 순간 진태의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널 못 찾은 거냐 아니면 널 버린 거냐? 눈앞에 국밥은 끓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만든 착각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러나 그는 이미 결심하고 말았죠. 내 손으로 확인하자.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는 국밥값을 두고 자리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여전히 손님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 어딘가에 처절한 외로움이 숨어 있다는 걸 진태는 느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 한바집 처녀 신원 좀 알아봐. 조용하게. 그리고 그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뜨거운 희망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바집에서 3년째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족은 없고 주소는 이 근처 월세방. 회장의 비서가 내민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김진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낯설지만 낯익은 이름. 출생 기록은요?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중학교 전까지의 기록이 없습니다. 14살 무렵에 생활기록부가 처음 등장합니다. 고아원인가? 비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은강육아원에서 입소자 중 하나가 그 시기에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수아였습니다. 김수아, 그 이름은 진태가 은비의 이름으로 정해두었던 수아와도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떠오른 건 아이가 태어나기 전 준비해두었던 아기용지, 이름표, 그리고 수아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사진은 없어? 없습니다. 불이 나서 자료 대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서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불에 그을린 끝자락, 흐릿하게 보이는 3살 무렵의 아이 얼굴.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이의 왼쪽 눈 아래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단서.
그토록 원하던 연결고리. 하지만 그는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태는 몰래 한바집 근처를 찾았습니다. 불 꺼진 작은 방 안, 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수진의 모습,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꿰매고 있는 그녀, 바느질을 하고 있는 손, 바른 자세, 그리고 그 눈빛. 그 눈빛에 진태는 오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딸 은비가 어린 시절 찢어진 인형을 꼬물꼬물 꿰매며 말하던 한마디. 아빠, 인형도 아프니까 꼬매줘야 해요. 그냥 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와 똑같은 표정이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있었습니다. 진태는 견딜 수 없어 허둥지둥 돌아섰고 그 순간 들려온 목소리. 누구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수진의 낮고 경계 가득한 말투. 진태는 얼어붙은 채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 말에 수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커튼이 드리워졌습니다. 진태는 골목 어귀에 멈춰선 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밤하늘 위로 흩어지는 별빛처럼 그의 가슴 속엔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겠어. 내가 딸을 알아보는데 허락은 필요 없잖아.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직접 한바집으로 향합니다. 이번엔 손님이 아닌 아버지의 눈으로 말입니다. 한바집은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땀에 젖은 인부들이 긴 하루를 준비하며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국을 데우고 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정장이 들어섰습니다. 회장 김진태. 이번엔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며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오셨네요. 어제 그분 맞죠? 진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국밥 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수지는 담담하게 밥을 퍼담고 국을 끓입니다. 진태는 그녀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유심히 바라봅니다. 어릴 적 은비가 부엌에서 놀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잠시 후 김진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실례지만 부모님은 안 계십니까? 그 말에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없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있으신가요? 수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묻죠?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 말에 수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엔 쓴맛이 짙었습니다. 기억이 있다면 좋았겠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그냥 줘진 거고 어릴 적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과거 물어보면 곤란해요. 진태는 그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꾹꾹 눌러 담은 아픔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분명 은비가 겪었을 고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국밥 그릇을 내밀며 말합니다. 드세요. 국 식어요. 진태는 한 숟갈 국을 떠올립니다. 오늘따라 유독 깊고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밥을 다 먹고 조용히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수진이 말합니다. 돈은 괜찮아요. 어제도 오늘도 그냥 받기엔 그냥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 날도 있잖아요. 진태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손목을 보며 묻습니다. 이 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수진의 왼쪽 손목 안쪽 희미한 동그란 화상 자국 하나. 그건 은비가 5살 때 주전자에 대인 상처였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피해 답합니다. 기억 안 나요. 원래 있었어요.
그 말에 진태의 눈이 붉어집니다. 그 점, 그 화상 자국. 그건 그의 딸 은비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이미 등을 돌려 다음 손님의 밥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국밥집을 나서며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이젠 더 이상 혼자 알아볼 수는 없어. 증명해야 해. 은비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다시 돌려줘야 해. 회장실 저녁 무렵 불이 꺼진 사무실에 앉아 김진태는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은비의 3살 생일 사진, 작은 티아라를 쓰고 환히 웃던 딸의 얼굴, 그리고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 그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자신과 수진의 DNA 비교를 요청했습니다. 비서에게는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수진 양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해 조용하게, 그리고 절대 그녀가 눈치채지 않도록. 며칠 후 비서는 국밥집에서 사용한 숟가락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위엔 미세한 세포 흔적이 남아 있었고 진태는 그것을 손수 봉투에 담아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기다리는 그 며칠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바집에 수상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를 쓴 남자. 매번 수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진 씨, 요즘 무슨 연락 받은 거 있어요? 누가 찾아오거나? 수진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의 시선이 자꾸 그녀의 팔목을 향한다는 걸 눈치채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은비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말에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제 이름이라도 되나요? 수진의 농담 섞인 대답에 그 남자의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세상은 의외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요.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자취방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고 기억은 단편적이고 흐릿했습니다. 그저 어렴풋한 따스한 손, 부엌에서 나는 멸치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수아야, 이건 아빠가 만든 거야.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수아라는 이름. 분명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던 기억.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 수진 씨 계세요? 현관을 열자 뜻밖의 얼굴. 은강육아원에서 함께 지냈던 한나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니 은비야. 나 기억 안 나? 그 말에 수진은 얼어붙은 듯 멍하니 언니를 바라봅니다. 내가 은비라고요?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 어릴 때 자꾸 아빠 찾았잖아. 항상 손에 꼭 쥐고 다니던 머리핀 기억나? 내 이름, 진짜 이름 김은비야. 그 순간 수진의 귓가에 오래된 멜로디 하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비야, 은비야, 잘 자요. 아빠가 불러주는 자장가. 어릴 적 자장가. 그 기억이 수진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도 잠시. 뒤에서 몰래 그 장면을 지켜보던 그 선글라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아마 곧 기억할 겁니다. 네, 그 전에 처리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되었다. 부녀 관계가 99.997% 일치합니다. 김진태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을 뒤져도 찾지 못했던 딸이 국밥을 퍼주던 그 아이였다는 사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비야, 이제 내가 널 다시 잃지 않을게. 그날 오후 그는 한바집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정체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한바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늘 북적이던 밥 짓는 소리도 국물 끓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 건물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국밥집 어디 갔죠? 오늘은 안 하나요? 아, 그 처자요? 아침에 짐 싸서 나갔던데요. 누가 찾아온 후부터 뭔가 이상하더니 오늘 아예 사라졌어요. 찾아온 사람? 예, 선글라스 낀 남자요. 며칠째 따라다니더니 오늘 아침에 같이 택시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김진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곧바로 비서를 호출해 택시 회사 GPS와 CCTV 확인을 지시했지만 차량은 중간에서 사라졌고 이후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 도시의 뒷골목을 뒤지고 그녀가 지냈던 자취방까지 찾아갔습니다. 좁은 방 안, 헝클어진 이불 위에 종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누가 저를 부르면 그게 제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글씨는 떨리고 지워질 듯 희미했지만 마지막 줄, 작게 적힌 이름, 은비. 진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은비야, 또 내가 널 못 지킨 거냐?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의 목소리 너머 익숙한 숨소리. 회장님, 누군가 수진 양의 행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돈입니다. 큰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절대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진태는 치를 떨며 전화를 움켜쥡니다.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 아이만, 내 딸만 무사하다면. 하지만 전화는 끊겼고 남겨진 주소 하나. 서울 외곽의 허름한 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은비가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지. 진태는 차에 올라타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은비를 다시 찾는 그날까지 모든 걸 걸겠다. 비 내리는 새벽,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 김진태는 단 한 명의 경호원도 없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 창고 안은 어둡고 비릿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고요함을 찢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님, 이렇게 쉽게 나와줄 줄은 몰랐네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김진태의 비서실장이었던 윤상호였습니다. 진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은비를. 예. 그 이름 제가 지웠습니다. 윤상호는 조용히 칼날처럼 예리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20해 전 회장님의 딸이 사라졌던 날 기억나시죠? 사실 그 애는 유괴당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회장님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이들이 많았죠. 딸이 사라지면 후계 구도는 깨지고 주식은 흔들리고 그 혼란을 틈타 누군가는 회장님의 자리를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막기 위해 딸을 숨겼습니다. 회장님 몰래. 진태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그 어린애를 어떻게 했어? 처음엔 육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냥 몇 달만 조용히 지내게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불이 났어요. 그날 은비라는 이름은 서류 속에서 사라졌고 전 더 이상 회장님께 돌아갈 명분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진태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그를 덮칠 듯 다가섰습니다. 너 그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어. 그 애는 이름 하나 없이 자라왔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윤상호는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잖습니까? 국밥집에서든 어디에서든
그 애는 당당하게 살아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 수진하니 은비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망설임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진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은비야, 미안하다. 늦어서 정말 늦어서 미안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시간, 잃어버린 이름, 지워졌던 기억들이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상우가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그 애가 돌아오면 내 모든 계획이 무너져요. 진태는 딸을 감싸며 외쳤습니다. 은비야, 눈 감고 있어.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밖에서 들이닥친 경찰의 조명이 창고 안을 비추고 윤상우는 무장 경찰에게 제압당합니다. 비서실의 또 다른 직원이 뒤늦게 진태의 지시에 따라 윤상우를 미행했고 이 모든 계획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은비는 아버지 품 안에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 자장가 기억나요? 은비야, 은비야, 잘 자요. 김진태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단독주택. 김진태는 오래된 별장을 개조한 집으로 은비를 데려왔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녀가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넓은 마당, 장독대, 텃밭,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 작은 나무 벤치. 어딘지 모르게 은비의 어린 시절 기억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풍경과 닮아 있었습니다. 진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어릴 때 놀던 곳이야. 5살 생일도 여기서 했었지. 그때 넌 풀밭에 앉아서 계속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 은비는 말없이 텃밭에 앉아 손으로 흙을 만져봅니다. 작은 미소가 입꼬리를 스치지만 금세 다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절 찾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그 많은 시간 동안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죠? 진태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찾았어. 평생을 뒤졌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러더군. 그 아이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 말을 믿은 게 그게 내 죄야. 은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도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바꾸려는 게 솔직히 겁나요. 진태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은비의 손등을 덮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해보자. 너한테 강요 안 할게. 그냥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은비야 하고 불러볼게. 내가 듣기 싫으면 말해도 좋아. 은비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좋아요. 하루에 한 번 그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 순간 멀리서 까치 한 마리가 울고 작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듭니다. 그 소리에 은비가 문득 말합니다. 이 소리 아빠가 자장가처럼 들려줬던 바람 소리 같아요. 진태는 울컥한 감정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던 바람. 다시 내 곁에 머물게 하고 싶었어. 그날 밤 진태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어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25해 만에 나는 다시 딸의 이름을 불렀다. 김은비.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2글자. 다음 날 아침 은비는 부엌에 나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국물 맛을 보던 그녀가 말합니다. 아버지, 이거 그때 그 국밥 맛이 나요.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국물 속에 제 이름이 있었네요. 봄볕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어느 날, 한바집 자리에 새롭게 문을 연 작은 국밥집.
간판엔 정성스레 붓글씨로 써진 글씨 2자. 은비식당. 작은 가게 안 구수한 국물 냄새와 함께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국밥 한 그릇 더요. 은비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엔 항상 도와주는 한 남자. 머리를 반쯤 센 백발에 서툰 손놀림으로 팔을 다듬고 있는 김진태 회장. 이젠 사람들 사이에선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은비 아버지라 불렸습니다. 가게 한쪽 벽엔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은비가 5살 때 찍은 사라졌던 생일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최근에 찍은 사진 한 장. 같은 장소, 같은 웃음, 단지 시간이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국밥을 다 먹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여기 국물은 뭔가 달라요. 그냥 맛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말에 은비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아마 그건 이름 덕분일 거예요. 이 국물에 제 이름을 넣고 끓이거든요. 진태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국 한 그릇 값으로 나는 세상을 다시 얻었지. 가게 문 앞 봄바람에 흔들리는 조그만 풍경 하나. 맑은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마치 은비를 처음 부르던 그날처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은비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를 부를 때 망설이지 않으셔도 돼요. 전 김은비고 아버지의 딸이에요. 진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누구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비야, 고맙다. 살아줘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그 어느 날보다 고요하고 따뜻한 저녁을 함께 보냈습니다.